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박재웅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적과전 핵심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 개정 합격반 2-2 과목 11강입니다. 교재 페이지는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과전 핵심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적과전 품목의 출제 경향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출제가 되는 것이 현재 착과감소보험금, 착과감소보험금을 구하라, 과실 손해보험금을 구하라, 나무 손해보험금을 구하라. 5점 5점 5점. 자, 이럴 때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했을 때 나무 손해가 가장 쉽기 때문에 1순위를 풀고, 그 다음에 착과감소보험금 2순위, 과실손해 3순위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 관리가 되고, 특히 과실손해보험금은 이게 복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15분 이상 소요가 된다면 일단 포기해갔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트렌드가 이제는 나무 손해보험금은 어느 과수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나올 수가 있다. 적과전에서는 착과감소보험금과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하라. 그때 이것이 5점 배점, 10점 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는 7점, 8점은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시간 관리다. 과실손해보험금을 20분 만에 푼다고 해서 이것이 합격에 아주 치명적일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할 적과전 품목은 나는 항상 나무 손해보험금과 그 다음에 착과감소보험금은 무조건 맞추겠다. 어렵지가 않거든요. 과실손해보험금에 대해서는 유의를 좀 하자. 유의가 중요하다. 유의할 것.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오늘 강의할 5가지, 과실손해보험금에서 5가지를 암기하고, 필수죠, 필수. 시험 나올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면 과실손해보험금 부분에서 5가지를 써놓고 시작하자. 그래서 5가지를 암기를 쓰는데 1분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평소에 시험 나올 것이 거의 유력시 되니까 나오면 실수하지 않도록 5가지를 먼저 써놓고 그 다음 문제풀이로 들어가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되시면 문제 푸는데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적과전 품목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적과전 품목이 시험에 나왔다 하면 평면적으로 일단 이해를 해야 돼. 하나에 대해서 평면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그죠? 체크하고 그것이 입체적으로 머릿속으로 싹 떠올라야 이 문제에 실수가 없고 착과감소보험금과 과실손해보험금까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적과전은 말 그대로 적과전 종합비용, 적과전 종합비용. 이 말 뜻은 적과전에는 종합비용이 대다수로 가입을 한다는 뜻이지 적과전의 종합비용이 아니다 하는 부분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적과전 종합비용은 적과전에는 2가지로 나누어서 5종 한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5종 한정 미가입 또는 5종 한정에 미가입되기 때문에 이것이 종합위험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이때의 뜻은 5종 한정이란 뜻은 5종의 한정에서, 그래서 태풍 속에는 강풍이 포함되어 있죠. 태우 집에 불이 나고 지진이 났다. 이렇게가 5개가 5종 한정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5종 한정에 미가입됐다 한 뜻은 5종 한정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위험이고, 이거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담보해 준다. 그죠? 이것이 기본 골격이더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지만은 이때 조수의 화재 일부 사고 있대. 자연재해는 신의 영역이니까 신이 태풍을
날리고 우박을 주었을 때는 그 과수원에 골고루 피해를 줘요. 골고루 피해. 근데 조수해나 화재는 모든 것을 다 피해를 줄 수는 없다. 물론 화재 시에 홀라당 타버리면 보험이 종료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일부 사고일 때 어떻게 할 건데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구분을 정확하게 좀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연재해가 포함이 됐다 하면 우리는 A타입이다. 시험에 나오면 A타입이다. 자연재해, 즉 종합위험에 가입한 5종 한정 미가입한 농가에서, 그죠? 종합위험이죠. 그때 자연재해가 있기만 있으면 A타입이라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수의 화재에 종합위험에 가입하고 조수의 화재로 사고를 입었다면 B타입이 된다. 그 다음에 5종 한정은 무조건 C타입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이렇게 해버리면 5종 한정은 C타입이니까 우리가 보험료를 적게 낸단 말이죠. 보험료를 적게 내기 때문에 이는 까다롭게 평가를 해야 된다. 평가하는 평가사가 되겠죠. 평가사. 까다롭게 조사하는. 그래서 제가 만든 용어가 뭐냐? 까조평이라고 합니다. 까조평. 까다롭게 조사하는 평가사라는 용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종 한정은 까조평을 까다롭게 조사하는구나. 이걸 개념을 잡는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 지금 적과 전을 중심으로 해서 적과는 과실을 따버리는 거죠. 과총이 있으면 어린 과실이 유과가 되겠죠. 그것이 한 5개가 과총이라고 합니다. 과총. 이 과총 중에서 5개를 다 살리는 것보다 쏟아낸다. 적과한다는 거죠. 과실을 따버려서 하나만 가지고 제대로 과실을 키우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럴 때 이렇게 되면 이때는 A타입일 때 평가를 어떻게 하고 B타입일 때 어떻게 하고 C타입에 어떻게 하지는 개념만 잡으면 된다 하는 부분이고, 적과 후가 되면 이 5종 한정은 그대로 갑니다. 플러스 일소피해와 그 다음에 가을 동상해가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때는 냉해라든지 이런 것이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과실이 다 컸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담보가 뭐냐? 5종 한정과 일소피해, 가을 동상해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7종의 담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소피해 부보장이다 라고 했을 때는 5종 한정과 가을 동상에만 보장을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약에서 내용이 이런 말이 언급이 없다 하는 것은 7종을 다 보장받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의할 게 뭐냐? 유의할 것이 바로 과실손해보험금을 지급할 때, 계산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조수의 사고다. 조수의 사고일 때 이 나무라고 하는 것하고 과실로 나눠서 구분해야 된다. 과실과 나무는 조수의 사고일 때는 어떤 경우에도 7개 담보 속에는 조수가 없죠. 없는 담보는 과실에서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는 1년 동안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다 담보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과실일 때는 꽃표, 세모, 동그라미를 해서 고사된 주수, 고사주수, 미보상주수, 그 다음에 기수학주수를 이렇게 표시해 왔단 말이죠. 논작물, 밭작물도 마찬가지고, 과수일 때는 고사주수란 말을 쓰죠. 면적이 아니니까 고사면적이 아니죠. 고사주수, 미보상주수. 병충해다. 병충해로 과실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건 미보상이죠. 기수학은 따버리는 거고, 그죠? 이렇게 해서 구분하면 된다. 그래서 기호를 그대로 쓰되, 이제 나무가 시험에 나온다. 나무 피해일 때는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는, 나무는 기호를 똑같이 쓰면 곤란하니까 나무에서 보장받는 것은 OK라고 하고, 보장받지 못하는 것, 병충해일 때는 NO, 고사주수는 OK.
기수학은 필요가 없죠. OK와 NO로 표시를 하면 문제 푸는데 아주 유용하다. 그래서 기호를 앞으로 우리는 과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논작물, 밭작물에 대해서는 꽃표, 세모, 동그라미로 교화하되, 나무일 때 보상받을 때는 오케이, 보상해 줄게. 노, 보상 안 해줄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걸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오케이, 노 이렇게 해놓으면 나무 손해보험금을 구할 때 아주 유리하더라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을 가지고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한 달 동안 공부해도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 입체적으로 단순 암기만 해서는 안 된다. 입체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 계속 접하다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탁탁 찾아낼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적과전 종합위험은 착과감소보험금은 100% 알아맞힐 수 있고 과실손해보험금은 틀릴 수 있다는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 해결이 될 거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담보 형태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1가지 법칙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21가지 법칙이 뭐냐라고 했을 때 평면적으로 이해를 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체크를 해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문제에 대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잘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걸 10번, 15번 들으면서 완전히 잘 그걸 만들었을 때 문제가 풀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안 풀린 것은 항상 질문을 통해서 그 개념을 물어보시면 제가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1가지 법칙이 적과전 종합위험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첫째, 적과 전에 착과감소보험금과 적과 후에는 과실손해보험을 지급하죠. 자, 적과 전에는 착과감소보험금을 한 번 지급을 하고 또 두 번째는 과실손해보험금 해서 2번 지급하는 유일한 품목입니다. 그죠? 나중에 배울 밭작물에서는 생산비 밭작물에서 고추 같은 경우는 계속 발생할 때마다 주지만 나머지 품목은 한 번에 수확해서 한 번만 딱 주는데 이거는 2번 준단 말이에요. 언제를 기준으로 적과를 중심으로 적과 전에 적과 후에 해서 각각 주더라. 그래서 이것이 한 줄로 쓴 이유는 보통 우리가 구할 때 피해율을 구하잖아요. 피해율은 어떻게 구하죠? 평수미평이다. 평수미평으로 구하고, 보험금은 어떻게 구하죠? 보험금은 이 피해율을 구한 거 가지고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더라. 여기까지는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은 다 알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피해율을 구할 때 이 수확량이다 말. 수확량을 구할 때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조사값이잖아. 조사값을 하고 플러스 세모와 동그라미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위 면적당 주당 평년 수확량을 해줬단 말이죠. 아, 수확량 할 때 우리는 보상해주지 않을 세모와 동그라미에 대해서 항상 처리해 왔지만 여기서는 착과감소보험금은 한 줄로 쓰다 보니까 이것이 적과 전에는 동그라미 없겠죠. 기수학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아주 콩알만한 사과를 팔아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수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기수학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미보상 주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건데, 이 세모가 핵심이라는 거지. 이 세모가 미보상 감수량을 할 때, 미보상 감수량을 선정할 때, 이것을 구할 때 세모가 들어간다는 것이 적과전 품목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미보상 주수가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많이 빠뜨린단 말이죠. 빠뜨리는 이유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시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적과전에는 이걸 주고 이걸 준다. 따라서 이 피해율과 보험금이라는 공식을 쓰지 않고 한 줄 보험금 공식을 쓰다 보니까 세모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자. 어디에서? 미보상 감수량에서 항상 대줘야 된다. 예, 요것만 기억을 일단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적과전에는 5종 한정이냐. 그래서 5종 한정이 태우집에 불이 나고 지진이 났다 해서 완전히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 종합위험보장이라고 해서 5종 한정에 미가입했거나 또는 5종 한정 종합위험에 가입했다 하는 부분에서 의미만 되면 계약사항에서 그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종합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농작물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자조화라고 하자. 자, 두 번째가 쉽죠. 세 번째 하나 쉽습니다. 세 번째는 적과 후에는 5종 한정에서 일소 피해 담보를 받든지 아니면 가을 동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특약에서 부부당이라는 말이 들어오면 이것은 해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최대 7개 담보가 가능하다. 7개 담보 확인은 계약사항에서 이런 말이 없으면 다 담보를 받는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서서히 중요하죠. 네 번째, 적과전 종합보험 가입 형태에 따라서 조사 방법이 달라지더라. 당연하죠. 이럴 때는 조사 방법 어떻게 하지? 지금까지 모든 농작물에 대해서 평가할 때 수확량을 어떻게 조사하지 하듯이 적과전에서는 보험 가입 형태에 따라서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던 경우 중에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중 자연재해로 보상하는 손해가 포함된 경우다. 그래서 며칠날 사고 났다 접수하고 난 뒤에 한 번이라도 자연재해에 들어갔다면 이 농지의 평가 방법은 A타입이다 라고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A타입으로 가겠다. 여러 번 사고가 났지만 자연재해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이것은 A타입이다. 자, 종합위험 중에서 조수의 화재 일부 사고일 때 자연재해가 없다는 거죠. 그때는 우리는 종합위험에 가입해서 B타입이다. 이렇게 앞으로 요거를 쓸 겁니다. 시험 문제 풀 때도. 그래야 간단하게 해결된다. 그 다음 5종 한정에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까다롭게 조사하는 평가사에서 까조평이라고 해서 C라고 하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면 왜 제가 이 이론서를 가지고 이렇게 재해석하면서 이렇게 기호화를 하느냐.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1과 2, 종합위험과 2를 나누는 것은 과수원 전체, 즉 자연재해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과수원에서 집중호우가 오든 태풍이 불든 이 농지에 과수원에 골고루 피해를 주더라고요. 나중에는 B를 나누는 이유는 일부 사고는 골고루가 아니죠. 골고루가 아니다는 거죠. 여기만 또는 멧돼지가 와서 이렇게 부분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향을 안 미쳤다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왜 지금 이걸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게 골고루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A타입이면서 자연재해 사고일 경우 이것은 보너스를 준다는 보너스를 준다는 것은 이 과수원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5% 보너스를 준다. 그것이 앞으로 배울 5적이다. 5% 곱하기 적가 착가수를 곱해주면 이것이 이만큼 피해 입은 걸로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신의 영역에서 A타입의 자연재해가 포함된 그런 손해가 있었다면, 피해가 있었다면 이것은 나중에 적가 후에 갈 때 그만큼 더 피해를 입은 걸로 해줄게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A타입, B타입, C타입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적과 종료 이전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적과 종료 이후에 착가 손해 감수량이 존재하더라. 신기하죠? 적과 종료 이전에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종료 이후에 착가 감수를 인정해 주겠대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왜?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골고루 피해를 입었는데 원래 콩만 하단 말이죠. 여러분이 착가 조사 가면 콩만 합니다. 콩만 하거나 또는 대추 그리고 좀 크면 포도 정도, 포도알 정도의 크기가 사과 배당감 떫은 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피해를 입었지만 표시가 안 나.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수확해 보면 분명히 피해를 입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만큼 손해 입은 걸로 해줄게 하는 개념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그럼 얼마나 해줄 건지가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오적이다. 오적.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여기서 나온 것이 암기하기 좋게 오적이다. 김지아 시인이 이야기했죠. 뭐 이렇게 재벌, 기업 총수, 그다음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을 오적으로 규정했듯이 오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이 부분은 5% 곱하기 그죠? 저가오차가수. 저가오차가수가 10만 개라면 10만 개에 대해서 5% 적지 않죠? 10만 개에서 5%면 5천 개가 됩니다. 5천 개가 개당 하나의 사과가 5천 원이라면 꽤 되죠. 2,500만 나오잖아요. 5천 개를 비쌀 때 5천 원으로 봤다면 5, 25, 2,500만 원입니다.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가 착가세 5% 해줄게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5% 곱하기 뒤에 나온 거는 뭔데?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과수원이 있으면 이 과수원에 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평년이 이 과수원에 평년이 10만 개가 열린다 했을 때 저가후 착가수가 7만 개가 열렸을 경우 이걸 누가 조사합니까? 우리가 하죠. 평가서 조사 7만 개 열렸을 경우 또는 5만 개가 달려있을 경우 어느 게 더 피해를 많이 입었죠? 10만 개 중에 평년에 이만큼 열릴 거야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7만 개가 조사된 경우 5만 개가 조사된 경우는 이게 피해를 많이 입었죠. 그죠? 그 다음 7만 개는 피해를 덜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뭘까라고 고민이 되겠죠. 기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기준이죠. 기준. 기준이 중요하다는 기준. 기준이 뭐냐 했을 때 10만 개 중에서 평년 착가수가 최근 5년 동안에 이만큼 열린 과수원인데 태풍으로 인해서 강풍으로 인해서 이만큼 달려 있다면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시험을 보더라도 60점 그죠? 60점 밑으로면 시험을 못 본 거잖아. 그죠? 그 다음 60점 이상을 받았으면 시험을 잘 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60%를 기준으로 해서 60% 미만일 때는 5%를 다 해줄게.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이제 60% 이상이 됐을 때는 우리는 조정을 좀 할게 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무슨 말이냐를 다시 조금만 더 본다면, 자, 그러면 오적이라고 했는데 이제 알겠다 이죠. 오적은 5% 곱하기 저가후 착가수더라. 저가후 착가수더라. 우리가 조사한 저가 착가수 대비해서 5%를 해줄게. 왜? 이때 A타입 종합위험에 가입하고 자연재해 피해가 있었다면 그때는 이만큼 피해 입은 걸로 해줄게 라고 했지만 5%의 기준은 최대다 최대. 근데 평년 착가수 대비해서 저가후 착가수가 60% 미만일 때는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러면 5% 다 해준다. 5% 다 해줄게. 근데 이것이 60% 이상이 됐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한 표현으로 쓴다면 이걸 우리는 착과율이라고 하자. 붙어있는 과실의 율이죠. 착과율이잖아. 착과율의 기준은 평년 착가수 대비해서 얼마나 저가 착가수가 있지 하는 게 착과율이 맞잖아요. 그죠? 요렇게 했을 때 평년 착가수가 10만 개 중에서 우리가 5만 개가 붙어 있다 했을 때는 50% 정도의 착과율밖에 안 되잖아요. 60% 미만이니까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때는 5%를 적용해 주겠다. 곱하기 저가후 착가수. 그 다음, 자, 10만 개 중에서 저가후 착가수가 7만 개다 했을 때 70%잖아요. 그러면
피해를 좀 적게 입었다 되는 거죠. 이때는 그러면 차가 감소를 얼마나 인정해 줄 건데 했을 때 5% 곱하기 요거 40% 40%분의 100%에서 마이너스 70%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걸 따로 구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이만큼 적용해 줄 프로테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0.05 곱하기 분모를 30%에서 40%니까 3 나누기 4가 되겠죠. 3 나누기 4를 해버리면 요거는 0.0375 즉 3.75%가 인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그러니까 저가 착가 수가 이 과수원에 7만 개니까 7만 개 곱하기 3.75% 그죠? 그러니까 7만 개 곱하기 0.0375 하니까 2625개 이것이 이 농지가 이만큼 현상이 일어났을 때 적과전에 이렇게 해서 적가후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앞으로 과실손해보험금에서 2625개를 피해 입은 걸로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피해를 이제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맥스A로 간다. 맥스A. 같이 이해하세요. 맥스A는 제대로 아프다는 뜻이에요. 과실이 있을 때 이제 적과전에는 맥스A는 개념이 없고 과실손해보험 할 때 이것이 전체 농지에 얼마 피해 입었다? 예, 3.75%를 입었다라고 멍이 들었다는 거죠. 멍이 들었다. 멍이 들었다. 이렇게 개념을 하는 것이 맥스, 제대로 아프다. 아프다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고 또 강풍이 불어서 피해가 입었다 했을 때 그때 조사해 보니까 7%가 됐다. 빼기 3.75%를 빼줘야 되겠죠. 항상 과실손해보험할 때는 이것을 빼준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다면 이제 기본은 이제 이해가 됐다. 그러니까 적과전 종합품목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을 이해가 됐다면 이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까지 핵심은 이처럼 담보 형태에 따라서 A, B, C로 나누자. 그리고 저가 종료 이전의 자연재, A타입의 자연재로 인한 것을 보너스로 저가 종료 이후에 차가 손해 감수량으로 인정해 주겠다. 근데 5%를 해주는 것을 5적이라고 하고 그 5적을 다 해주느냐. 차가율에 따라서 60% 미만일 때는 100% 5% 다 해줄게. 그렇지만 차가율이 70%, 80%, 60% 이상만 되면 그것을 빼줄게. 감안해 줄게. 하는 것이 이 내용의 전부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번. 가을 동상의 차가 손해. 가을 동상에 대한 차가 손해? 그것은 단감, 떫은감인 경우에 이런 보너스가 있습니다. 가을 동상의 차가 손해를 볼 때 이 피해가, 왜냐하면 단감, 떫은감은 제가 강조를 많이 했죠. 단감, 떫은감은 감입차, 이 잎에, 요 잎에 영양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감에 영양분을 주죠. 광합성 작용을 해서. 그래서 단감, 떫은감의 경우는 이 피해가 인정됐다는 것은 보장하는 손으로,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인정된 경우 정상과실의 감수과실수를 산출해 줍니다. 아, 잎의 피해를 50% 이상만 입으면 그 2% 인해서 과실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는구나가 핵심 사항이다. 얼마나 해줄 건데?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되죠. 이거는 유관순 누나가 감을 좋아했다면, 유관순 누나가 좋아하는 것은 감귤, 그 다음에 치킨, 인삼, 그리고 감, 요 품목을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다 문제 풀 때마다 왜 그런지 연관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케이. 단감 똘봉강의 경우는 EP가 인정된 경우에 정상가설에 대해서 감수가설을 산출한다. 이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피해 인정 개수를 어떻게 해줄 건데 만세 3일 운동이다. 그 0.003일만큼 앞으로 지금 사고일로부터 보장 종료일까지 일수를 주어집니다. 그죠? 주어지면 10일이면 10일 하면 곱해주면 됩니다. 그 사고 발생일부터 가을 동성의 보장 종료일까지 일수다. 거기까지만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물론 10월 31일까지 사고에 한해서 11월 15일까지 보장을 해주죠. 그래서 11월 31일까지 사고인데 2차 2과목 시험에서는 그냥 사고 발생일로 주고 보장 종료일까지 자녀 일수를 주면 그냥 곱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그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잠시 쉬었다가 일소 피해부터 해서 다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